완전학습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진 않고요. 아마 여러분들에는 완전학습보다도 아마 효율적인 완전학습에서 효율적이라는 말을 붙여주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높은 점수를 얻는 걸 이제 우리가 보통 효율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효율적인 완전학습을 항상 수험생분들도 고민하지만 저 역시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고민을 하고 그 커리큘럼을 짜게 되고요. 거기에 맞게 기본서를 적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는 효율적인 완전학습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커리큘럼마다 제가 제공하는 행정법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게 제가 뭐 작년에도 했고 앞으로 해야 될 커리큘럼입니다. 지금 약간 이제 내용이 좀 날아갔는데 중요한 건 나오네요, 다행히. 자, 1년의 커리큘럼은 저희가 기본 강의, 그리고 이론 압축, 기출문제 강의, 그리고 여기에 숨어져 있는 동형 모의고사와 3년간 판례 특강, 이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가 기본 강의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2달 과정입니다. 9월, 10월 2달, 그리고 이론 압축 및 기출문제는 이어서 11월, 12월 2달, 그리고 3년간 판례 특강, 당일 특강으로 하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 국가직 전에 한 달, 그리고 지방직 전에 한 달, 이렇게 구성은 돼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계획이 흐트러지긴 했는데 어떤 기본적인 포맷은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 35%라는 것과 45%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그 중요도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35%, 뭐 35점이다, 뭐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 강의가 왜 중요한데, 왜 당신은, 장다운 선생님 당신은 왜 35%밖에 안 된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예, 맞아요. 기본 강의는 엄청 중요합니다. 기본 강의는 1년에 뼈대를 이루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행정법의 특성이 있습니다. 행정법이라는 게 그 국사와 다르게 연도별로 진행되지가 않아요. 예, 행정법은 앞부분, 서론 부분에서 저 맨 뒤에 있는 소송법 부분까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기본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 끝에 있는 소송법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많이 참고 진짜 핵심적인 것만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걸 다 이해하시기에는 벅차요. 왜냐하면 소송법 과정을 다 들으셔야 그게 이해가 되지 앞부분만 듣고 소송법을 다 이해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이론 압축 및 기출문제 강의입니다. 이론 압축 및 기출문제 강의는 기본 강의가 반복이 됩니다. 이론 압축 및 기출문제 강의는 기본 강의와 똑같은 시간이 배정이 돼요. 그래서 4시간씩 20회, 여기 역시 4시간씩 20회인데 그 앞부분 2시간은 기본 강의 때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을 해드려요. 근데 그대로 반복이라는 것보다도 뭐 압축돼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한 1.2배속 정도 제가 말씀을 좀 빨리 해서 그 이론이 한 번 더 반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의 실력이 많이 늘어요. 그 이유는 기본 강의 때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뒷부분에 있는 소법 내용을 잘 설명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 강의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소법까지 다 끝나고 바로 이어서 이론 압축 강의에서 다시 앞부분을 들어가면 제가 소법을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의 폭과 깊이가 훨씬 깊어지고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2시간이 끝나면 바로 뒤에 2시간 동안 그 이론에 맞춘 기출문제를 풀이합니다.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 그 이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도 느끼고 문제를 풀면서 역으로 이 이론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여러분들 실력이 가장 많이 늘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준비를 하고 또 가장 신경을 쓰는 과정이 이 부분입니다. 나머지 3년간 판례와 동형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거는 좀 뒤에 교재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커리큘럼은 전반적으로 끝났고요. 교재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강의는 심플합니다. 예, 한 권이에요. 우리 지안행정법 기본서 한 권입니다. 한 권인데 특징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처음에 효율적인 수험을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800페이지입니다. 800페이지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800페이지가 아닐 거예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행정법 기본서를 보면
정말 빡빡하게 여백도 없이 1000페이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진짜 1000페이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진정한 1000페이지냐? 글쎄요. 그게 아마 저처럼 편집을 하면 1200페이지까지 늘어날 겁니다. 이 800페이지는 가독성을 고려한 800페이지입니다. 그렇다고 생략된 거, 예, 물론 두꺼운 책에 비해서는 있어요. 있는데 어떤 부분을 생략됐냐면 10년 이전, 지금부터 10년 이전, 2010년 이전에 있는 기출문제인데 불구하고 반복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럼 다 날렸습니다. 그래도 충분해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 없고 그것도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단권화됐다는 특징인데요. 이 단권화는 시중에 있는 교재를 단권화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단권화란 말은 시험 출제 교수님들이 출제 시에 들고 들어가는 교수님의 교과서, 실제 교수님 저작물을 몇 건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많이 보시는 교과서를 단권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어떤 책을 갖고 들어가셔도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문이 포함됐다는 건데요. 보통 뭐 조문이 별책으로 구성된 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책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포함을 시켰어요. 초판부터 포함을 시켰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조문 문제를 여러분들이 너무 못 맞추세요. 조문을 따로 별책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조문을 공부하는 걸 제가 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책은 그냥 갖다 놓고 기본서만 보기 급급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현실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문을 여기 포함시켜서 따로 조문집을 보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이론을 흡수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고요. 그리고 세세하게는 기출표시가 다 돼 있다는 거. 최근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출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기출표시는 아마도 공기출이나 제 개인 카페에 기출 해설을 보시면 그 지문마다 기출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게 원전이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 판례를 명시했다라는 얘기는 기본 판례가 있고 비교 판례를 같이 수록해서 쌍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론 합축 및 기출문제 강의를 볼게요. 제가 아까 가장 여러분들의 실력이 많이 늘어나는 과정이고 저도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과정이 이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교재도 많습니다. 예, 교재도 많아요. 당연히 앞에 2시간 동안은 기본 강의가 반복되기 때문에 지향 기본서가 들어갑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나머지 2시간 동안 하는 과정은 뭐냐면 기출문제를 풀이하는데요. 기출문제 풀이하는데 저희 지향행정법 교재가 쓰입니다. 지향행정법 교재가 쓰이는데 이 책은 1200문제 정도 돼 있고 회독을 하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회독하기가 쉽습니다. 아마 이 책으로 3회독에서 5회독 하는데 다른 책보다 조금 빨리 회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만큼 해설에 제가 핵심 부분만 남기고 많이 쳐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기 상당히 편하실 거예요. 회독하시기에. 그리고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따로 수업 시간에 40문제씩 나갑니다. 20회니까 800문제죠. 총 800문제가 상세한 해설과 함께 제공이 돼요. 초심자분들은 이것만 반복하셔도 충분합니다. 1200문제, 800문제인데요. 그러면 1200문제와 800문제를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예, 그건 아니고요. 이 문제 번호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저랑 수업 시간에 40문제를 풀이하시고요. 다시 집에 가셔서 이 문제집을 보면 예, 그 번호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헛되이 너무 힘들다라든지 시간이 너무 헛되이 소비된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으실 거예요. 어쨌든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자료도 가장 많이 나가기 때문에 20회 동안 800페이지는 기본으로 나가는 거죠. 예, 부수자료 빼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이제 제가 앞부분에서 말했던 협력과 판례와 동형모의고사 과정인데요. 그거는 중요도는 15%라고 되는데 기출문제 과정이 반복이 되시면 75점에서 80점, 많으면 85점까지도 아마 커버가 되실 겁니다. 커버가 되는데 문제는 커버되지 않는 영역이 15점에서 20점 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15점에서 20점 정도를 커버해 주는 게 3년간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예요. 이것은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 틀려요. 보면 맞춥니다. 예, 그걸 안 해서 그냥 손해보시는 분들이 매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무리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고 아마 노량진에서 1년간 최신 판례는 여러 교수님들이 많이 하셨겠지만 3년간 판례는 제가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공기출이나 제 카페에 가셔서 다운을 받아서 보시면 아마 그 비교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퀄리티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입으로 좋다라는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형모의고사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직 동형 1이 있고 지방직 동형 2가 있는데요. 두 개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목표는 뭐냐면 기존 빈출 지문의 반복 플러스 3년간 판례를 숙지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동형모의고사에서는 3년간 판례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익히실 수 있게. 그래요. 근데 국가직과 뭐가 다르냐? 근데 국가직에서는 타직렬 기출풀이가 연도별로 좀 들어갑니다. 타직렬.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정직 학원이지만 소방직 또는 경찰직 연도별 문제도 풀어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매년 지안학원에서 합격자가 나오면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제가 잘 경청을 해요. 경청을 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그분들의 말씀은 시험 전에 모든 직렬의 퀴즈 문제는 다 풀었다입니다. 거의 100이면 95% 정도는 그래요. 그래서 동형모의고사 이 타임을 통해서 제가 기출문제집에 없는 다른 직렬의 문제를 연도별로 풀어드린다. 그게 국가직 동형에서 시행이 돼요. 그 지방직 동형에서는 이 과정은 없습니다. 그럼 지방직 동형 할 때는 어떻게 준비하나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출제가 인사혁신처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사실 국가직과 지방직의 큰 차이는 없어졌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지방직을 보시는데 타직렬 문제도 풀어보시고 싶다 그러면 국가직 동형 풀어보셔도 되고요. 국가직 동형 국가직을 앞두고 있는데 더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지방직 동형을 풀어보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이 큰 틀에 세 가지 과정의 커리큘럼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 정도면 기출문제를 숙지했을 때 한 75점, 80점 그리고 최신 판례를 숙지했을 때 해서 토탈하면 한 95점까지는 가실 거고 한 문제 정도 100점 방지 문제는 저도 거의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건 틀리라고 내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까지 맞추려고 공부하시면 공부량이 너무나 늘어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완전하냐? 여기까지 하면 완전하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얘는 카카오톡이고요. 얘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카카오톡의 내용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저랑 대화하는 이분은 9급 합격을 하시고 면직 처리를 하시고 사표 내시고 쉽게 말해서 사표 내시고 7급 준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저랑 카카오톡으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합니다. 물론 이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카카오톡보다는 카페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카페도 있어요. 카페는 사실은 처음에는 제 개인 카페로 쓰려고 제 자료 백업으로 쓰려고 하다가 여러분 피드백을 제가 받고 싶어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료를 다운 받으시고 그리고 저랑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카카오톡으로 주실 수도 있고요. 카카오톡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카페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카페가 제가 정보 설정을 어떻게 해놨냐면 여러분 실명을 제가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질문을 해주셔도 돼요. 다만 욕설을 쓰시면 안 돼요. 욕설을 쓰시면 강퇴시킬 겁니다. 그거 말고는 카페를 통해서 주셔도 제가 최단 시간 안에 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아마 저와 지안학원에서 준비한 강의 커리큘럼과 그 자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복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점수 그 부족 부분을 메꿀 수 있는 SNS까지 해서 대부분 됐습니다. 대부분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포기하지 않은 의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건 최소한이고요. 최소한이고 제가 여러분한테 욕심을 부려서 요구하는 건 포기하지 않은 의지 갖고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합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요. 작년에 기출문제 강의, 기본 강의 때는 두각을 당연히 못 나타낸 학생이 있었어요. 초심자, 진짜 초심자, 태어나서 처음 행정법을 접하시는 분. 근데 이론압축 기출문제 강의를 하면서 실력이 너무 빨리 늘어서 제가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3번 물어봤어요. 진짜 처음 하시는 거예요? 한 1, 2주 있다가 진짜 초심자입니까? 3번을 제가 믿기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계속 더 의심하는 건 그분한테 실례일 것 같아서 3번까지만 묻고 말았는데 마지막에 제가 질문 하나 더 붙였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빨리 실력이 올라오나요?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이론압축 강의를 듣기 전날 또는 늦으면 당일날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오신답니다. 그 부분을. 거의 진도가 똑같아요. 기본 강의도 4시간 20배,
이론 압축도 4시간 20회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기 때문에 4시간을 다 듣고 실강으로 이론 압축 들으시고 그리고 실강 하실 때 40문제 풀고 집에 가서 1200제 문제집을 복습을 하신답니다. 아, 너무 놀랐어요. 뭐 그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 유튜브에 합격자랑 인터뷰한 거 보시면 30회도 하신 학생도 있어요. 이관왕 하신 분도 있고 제 기억에 많이 남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최소한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제 욕심상은 적극적으로 좀 달려드는 의지가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한 4가지 정도가 합쳐지면 아마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제 강의를 무조건 들으시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학원이나 다른 선생님 교재나 비교해 보시고 아 정말 괜찮겠다 싶으면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해주신다면 합격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장다훈이었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행정학 선생님, 천정훈 선생님의 설명회가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